빨리 갈게요. 이거 뭐야? 이거 4번이잖아. 6번. 자, 공기가 양수인 비비설 A에 대하여 A2-A4라는 식이 주어졌고요. A4-A6이라는 식이 주어졌습니다. 두식 사이 관계. 부항 차이 나는 두 친구를 각각 놨어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두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 공기를 두 개 곱한 관계에 있다. 그럼 R제곱은 뭐가 되겠다? 얘가 4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공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2가 되겠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3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2랑 A4는 몇 대네? 1대 4가 되는 거지. 그지? 1대 4인 놈. 지금 1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애에서 4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애 뺐더니 3이 됐대.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그냥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나오면 우선 쫄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3페이지 이내에 나오는 도형 문제는 거기에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꼬아서 낸 거 없고요. 그냥 거기 그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문제 보자마자 사인 법칙 써야 될지 코사인 법칙 써야 될지 보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변에 대한 정보가 더 많니? 각에 대한 정보가 더 많니? 누가 봐도 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죠? 세변사의 관계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BC-AB가 AB- 아니지 AC- BC다. 얘가 1이다 라고 나왔으니까요. 지금 BC, AB, AC 순으로 차례대로 공차가 1인 등차수를 이룬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등차 중앙과 관련된 식 하나 나오겠죠. 공차가 몇인? 1인 등차수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긴 변이 AC, 제일 짧은 변이 AB가 되는 거니까 긴 거, 짧은 거, 중간 길이 이렇게 나와주시면은 아이고 이 정도 나와야 되나? 자, 그럼 지금 얘가 중앙이 됩니다. 얘가 A고요, 얘가 C고요, 얘가 B가 되겠다.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2라고 주어진 상태. 자, 그러면 지금 얘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공차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얘를 중앙을 A라고 놔두시고 얘를 A 플러스 1, 얘를 A 마이너스 1로 둘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코사인 A를 그대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써보시면요. 2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얘랑 얘 곱한 거야. 그 다음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 더해주시면 2A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거기서 뭐 빼니까? 거기서 A제곱 빼주니까 A제곱 더하기 2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A제곱 4개에서 4를 뺀 게 A제곱 3개에다가 6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A제곱은 10 나오고요. A는 루트 10 되겠다라는 것까지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식 2개가 나왔는데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살펴보시면은 사실 뭐 암산이 아니라 보자마자 답이 나올 거예요. 로그 8의 B가 몇이다? 얘가 1이다라고 나왔고요. 로그 A의 B는 4 곱하기 로그 B의 A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식 보면 떠오르는 워딩 바로 말해보자. 자, 두 식을 통해서 우리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워딩 말하고 싶어? 무슨 얘기하고 싶어? 두자 역수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역수잖아. 자, 그러니까 역수 관계에 있는 4배 숫자 바로 찾을 수 있겠죠. 2분의 1이랑 2일 거 아니야. 역수 관계인데 4배 차이 나려면 2분의 1이랑 2일 수밖에 없잖아. 맞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가 2가 되겠다. 그래서 B는 뭐가 되겠다? B가 A제곱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B 자리에다가 A제곱 넣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 이 자식의 3분의 2배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로그 2에 A가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A는 뭐가 된다? A가 8이 되는 거고요. B는 A의 제곱돼야 되는 거니까 B는 64 되겠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막 어떻게든 막 한 문자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뭔지 생각을 해보면요. 출제자가 거기 들이팠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입니다. 이제 12번부터 살짝 막히기 시작했을 거야. 자,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자, 절대값 주어졌을 때 니네 뭐부터 하니? 절대값 주어졌을 때 무슨 생각해? 절대값이 주어졌어.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 절대값을 벗길 생각을 먼저 해요. 그치? 절대값을 벗겼을 때 플러스로 그냥 나올 것인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올 것인지 이걸 고민하거든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어. 절대값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 이렇게 배워요. 얘가 절대값 A다라고 배워. 그러고 나서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이때는 A, 이때는 마이너스 A다 이거 배우단 말이야. 처음부터 요런 표기 나왔을 때 속에 있는 자식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세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수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개만 해야 돼. 무지성을 전개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주어진 식을 해석할 거야. 니네가 빠뜨린 게 뭐냐. 내가 사실 1학기 때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세 가지 얘기를 했었어. 절대값식, 짝수제곱식, 그리고 루트. 근호도 간식. 자, 이 식이 주어졌을 때요. 이 식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주어진 식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 전개는 그 다음이야. 해석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들이 나왔을 때 주어진 놈들이 다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절대값속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는 거야. 알겠니?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평가하면서 자꾸 이거 가지고 겐세이를 놓거든요. 사실 뭐 겐세이도 아니야. 니네가 안 보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런 게 어떻게 표현이 됐나 봅시다. 등차수 A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구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번 조건 A4 더하기 A5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왔고요. 나번 조건 봤더니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AN과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절대값 AEN 얘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식 해석은 편하지? 한글 사이에 1차 결합식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로 바꿀 수 있다? 한 개의 항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뭐 세항 가지고 더해놨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2A1 더하기 3A4 더하기 7A9 뭐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한 항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한 항의 실수배로 바꿀 수 있어요. 무조건. 이게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다 마찬가지야.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나 지금 이거 갖고 뭐 할까?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얘도 한 항으로 좌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좌변은 무슨 항에? 4.5번째 항에 2배가 된다. 등차수열은요 0.5번째 항 이런 거 존재해요. 아니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표기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변을 2로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4번째 항과 5번째 항의 중앙은 몇 번째 항이에요? 4.5번째 항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나는 이거 이렇게 바꿀 거야. A 4.5라는 자식이 몇이다? 마3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씩 보자. 자, 좌변 뭐가 되니? 자, 홀수의 항이 있을 때는요 등차수열 합구하기 되게 편해지거든요. 자, 선생님이 등차수열 합 정의 어떻게 바꿨지? 등차수열 합은 뭐다? 등차수열 합은 뭐야? 공식 쓰지 마. 공식 쓰면 안 돼. 뭐 100번 양보해서 2분의 초항 더하기 마랑 곱하기 항의개수 이거 쓸 수 있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2분의 2A1 더하기 n-1 D 곱하기 항의개수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아예 그 머릿속에 지워도 돼요. 그런 식은. 쓸 일이 없어. 지금 평균 곱하기 항의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네가 그 외운 공식 중에 2분의 초항 더하기 마랑 있지? 2분의 초항 더하기 마랑 하고 나서 뭐해? 항의의 수 곱하지. 초항이랑 마랑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그게 전체의 평균 된다고. 당연히 그 속에 균등하게 다 나열이 돼 있는 수열인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 항에 딱 중앙이 전체의 평균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지금 이거 봐봐. 11개 항이 있어. 홀수기면은 정하기가 되게 편해요. 야, 봐봐. 세 항이 있어. 평균 누구야? 얘야. 맞아? 5항 있어. 평균 누구야? 얘야. 좌우로 2개씩 있단 말이야. 7개 있어. 누가 중앙이야? 얘가 되는 거야. 좌우로 3개, 여기도 3개. 접어주면 이게 되겠지. 맞니? 그럼 지금 9개야. 그럼 중앙 누구야? 4개, 4개 없애고 얘만 남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홀수계 항에 대한 중앙 찾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짝수계는 뭐 사실 어렵진 않아. 근데 불편함이 있어. 얘처럼 점호가 들어가야 돼. 아까 2개였으니까 점호가 중앙이 된 거야. 4개면은 중앙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치? 중앙이 여기 있잖아. 2.5번째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6항이면 어디 있어야 돼? 좌우 3개씩 묶고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점호가 돼요. 짝수계가 나왔을 때는 중앙이. 자, 그럼 얘는 지금 11개의 항이야. 중앙 몇 번째 항 되겠니? 6번째 항 되는 거야. 좌우로 5개씩 내기면 되니까. 그럼 얘는 평균이 A6이 되고요. 항의 수 몇 개다? 11개다. 이렇게 쓰면 돼.
그냥 11개의 A6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우변이야. 우변 쭉 나열해봐. 절대값 A2, 절대값 A4, 절대값 A6, 절대값 A8, 절대값 A10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니네들은 이거 보고 나서 무슨 생각하냐? 4.5번짜리 음수네? 4.5번짜리 음수네? 근데 공차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럼 지금 4.5번짜리 여기쯤에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 왼쪽에 있는 놈들 중에 양수가 나올까? 이 오른쪽 놈에 있는 놈들이 양수가 나올까? 머릿속으로 케이스 졸라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변에 대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이야. 우변은 다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절대값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지? 그럼 지금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얘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0보다 크다고 하셔야 돼요. 왜? 모든 항이 다 0이어야 우변이 0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변이 모든 항이 다 0일 수 있어? 등차수열이잖아. 그치? 지금 4.5번장은 몇인데?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는데 얘네들이 다 0일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모든 항이 0인 등차수열 있어. 그치? 공차가 0이면 되긴 해. 근데 뭐가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네들만 0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식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11A6이 0보다 크다가 되네? A6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네? 좀 수직선에 표현해볼까? 자, 4.5번장이라는 건요 4번장, 5번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4번장과 5번장 A4, A5 쓸게요. 자, 여기 있는 놈인데 얘가 0보다 작아. A6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난 몰라. 그치? 근데 A6 이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A6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얘는 0보다 어떻대? 얘는 확실히 0보다 크대. 이 자식은 0보다 작은데 얘는 0보다 작은데 얘는 0보다 크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행히 A5에 대한 판단은 못하지만 A4까지는 다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A6부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겠다는 말 할 수 있겠죠. 맞니?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 친구들은 절대값 벗겼을 때 뭐를 붙여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라는 얘기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항이 하면 뭐가 되겠다? 두 항이 하면 뭐가 되겠어? A2 더하기 A4 중앙 누구야? A3 두 개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뭐 붙였어? 마이너스 붙였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A3 되는 거야. 맞니?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겠어? 다 플러스 붙어서 나오겠지. 다 양수니까. 그러면 지금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 항 몇 개? 3개. 중앙 누구야? A8 되는 거지. A8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A8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맞니? 응? 자, 그럼 봤더니 이렇게 식이 나왔어. 얘는 뭐가 되는데? 얘 뭐가 될까? 보자마자 뭐라고 딱 하셔야 돼요. A18이야. 자, 얘랑 조율 좀 할게요.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여기도 두 개만 뺄게. 그러면 A8 두 개에서 A3 두 개 뺀 게 되거든요. A8에서 A3 빼면 뭐가 되는데? 공차 5개 되지.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야. 그럼 공차 몇 개야? 10개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뭐? 이거 하나 남겼지. A8에다 공차 10개 넣으니까 뭐가 되겠다? A18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얘가 A18 되는 거야. 그럼 A18이 A6의 몇 배다? 11배다라고 식이 나온 거야. 맞아?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 자, A6 양수, A18 양수. 자, 여기에서 얘랑 얘가 몇 대 몇? 얘 몇 배라고? 11배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은 1대 11이야. 그러면 얘랑 얘는 1대 12 될 거야. 맞니? 근데 A6과 A18 사이에 뭐가 있어? 공차 12개 있는 거잖아. 맞아? 얘가 이 간격이 공차 12개란 말이야. 그럼 지금 얘는 공차 몇 개 있겠어? 여기에는 1.2개 있는 거 맞아요? 자, 1대 10이야. 근데 여기에 공차 12개 들어가 있어. 그럼 지금 여기에 몇 개 들어가 있겠다? 1.2개의 공차가 들어가 있겠다? 5분의 6D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는 5분의 6D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우리는 지금 4.5번장이 몇인지 알고 있거든요. 4.5번장에다가 뭐 더해주면 A6이 되는데 이 값이 A6이지. 이 값이 A6이야. 0에서 A6까지 거리가 A6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얘 다 있어봐. 마이너스 3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1.5개 더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5개의 D를 더했더니 얘가 되더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지금 3, 2항, 5.6D 2항. 그러면 지금 1.5D에서 1.2D 빼니까 0.3D가 3이다, D는 몇이다, 10이다 바로 나올 거 아니야. 자, D가 10 나와요. 이럴 때 뭐 구해라? A9 구하라 했거든? A9는 A6에다가 뭐 더하면 돼? 3D 더하면 되지. 그지? 5분의 15D 더하니까 5분의 21
D가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D에다 몇 대입하면 되니까 10 대입하면 40이 바로 나오겠죠. 그지? 근데요. 지금 뭐 과정이 조금 길었을 수 있어. 응?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등차 수열 문제 연습하기에 딱 좋은 문제긴 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틀린 친구들 보면은 되게 속상하거든요, 제가. 왜 속상하냐면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수학을 잘해서 맞추면 너무 좋아. 근데 수학 좀 못하더라도 이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가번 해석 못하는 사람 없어요. 가번 조건 해석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얘를 보고 이걸로 바꾸는 거 못하는 사람 없어. 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근데 얘가 나온 상태 지금 나번은 보니까 졸라 복잡해 보여. 절대값도 이거 짜증나. 그럼 니네 이 다음에 A9 구하려면 이거 쓸 거 아니야. A9는 마이너스 3에다가 뭐 더했다? 공차 몇 개? 공차 4.5개 더하면 되잖아. 그지? 내가 수1은 숫자 이쁘게 떨어진다라고 했지. 그럼 지금 이거의 답은 3의 배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 맞니? 마이너스 3도 3의 배수, 4.5D도 3의 배수야. 맞니? 물론 3의 배수 지울 수도 있겠지. D가 뭐 9분의 몇이면은 3의 배수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물어본다고. 응? 니네들한테 계산력을 요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A군은 3의 배수네. 그럼 2번 아니면 5번이네? 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이지선다 얘기하시는 거구나. 조금이라도 더 확률 높게 찍으라고. 아니에요. 답까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 얘가 42 아니면 뭐야? 48이야. 그럼 42라고 하면 D가 뭐 나와? 딱 그냥 10 나오잖아. 이항해봐. 마이너스 3 더하기 4.2가 42다. 와, 이건 진짜 좀 혹하지? 이거 진짜 미쳐버리지. 만약에 니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역사하다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미쳐버릴 거야 아마 시험 시간에. 약간 그 불안함. 약간의 불안함 때문에 계속 잡고는 있을 텐데 얘 봐봐. 너무하냐. 진짜 너무하냐. 4.5D가 51이야. 그럼 D가 4.5분의 51이 된단 말이야. 벌써 뭔가 아니다 싶지? 아차 싶지? 여차히 말 들을걸.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시험지를 보면은 내가 뭐가 좀 안타깝냐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갈망은 다들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아둥바둥거림이 없어요. 시험장에서. 실력이 굉장히 미천한 상태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두세 개 나오거든요. 방금 같은 방법으로. 적어도 오지선다가 아니라 2, 3지선다로 줄여주셔야 돼요. 가능해요. 그거는. 그냥 생각해봐. 오지선다 4점짜리 문제에 대한 기대값이 몇이야? 0.8점이야. 그냥 찍었을 때 그 한 문제에 대한 기대값이 0.8점이야. 그냥 찍었을 때. 근데 이지선다로 바꿔봐. 몇 점이 돼? 2점이 돼요. 그 문제가 몇 문제 모여봐. 아예 다른 대학이 나와. 그게. 응? 니네 수학 잘하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수학 가르치지 않아요. 수능 수학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답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조금 더 맞출 수 있어요. 어떤 과목들.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야. 국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탐구는 암기 안 돼 있으면 못 풀잖아요. 야, 니 생각해봐. 기니디 문제가 나왔어. 근데 기니디에서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기니디 연계되어 있는 경우 졸라 많거든요. 그럼 니네들이 케이스 딱 나눠. 기억은 보통 팩트로 보잖아. 수능 과정 아니잖아. 기억이 뭔지 모르겠어. 진짜 그럼 존나 안 해가지고 기억이 뭔지 몰라. 그럼 기억이 맞았다고 가정하고서 니은을 봐. 그럼 세트로 다녀. 기억이 맞았다는 전제 하에 니은이 참이다 거짓이다가 결정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 이거의 답은 무조건 기억 아니면 니은 디귿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밑에 봤더니 기억 없고 니은 디귿 상황이 있어. 그럼 그걸로 가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맞추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아둥바둥거림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지금 실력을 키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요령 부릴 생각을 지금 하면 안 돼. 근데 시험장에서는 해야지. 그게 습관이 된다고. 알겠어? 자, 너무나 좋은 거 가르쳐줬어요.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내가 학창시절 계속 정글 1등만 했단 말이야. 정과목을. 그러니까 정과목은 틀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나보다 수능체제 하에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뭐 조정식이 뭐 어디 무슨 뭐 서울시 교육청구 입어서 전국 8등 했다고 자랑질하고 있는데 난 제일 못 본 게 전국 8등이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수학은 괜찮았어. 영어 존나 안 좋았고요. 실력. 탐구? 물리 빼면 완전 병신이었어. 근데 뭐가 좋았냐? 찍는 요령이 진짜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는 많이 풀었어. 내가 문제는 진짜 많이 풀었는데 내실 있는 공부는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겉핥기식도 꽤 많았고. 응? 아 진짜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강대 다닐 때 강대 재수를 했어요. 형님 때 뭐 원하는 데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모두가 얘기했었어. 선생님들 다 데리고 와도, 그러니까 모든 과목 선생님 다 데리고 와도 모든 과목 내가 다 이길 거라고. 점수로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실력이 좋겠니? 말이 안 되잖아. 선생님들보다 실력 좋다는 건 사실 학생이 더 실력 좋을 수 없잖아. 그 과목을 전공해서 30살 돼가지고 공부하는 정말 만학도가 아니라면은 그 과목에 대한 실력이 그렇게 좋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요령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요령을. 조금은. 재수생이니까 그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내실 있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그거를 쌓으셔야 됩니다. 겉핥기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거의 요점은 내가 했던 건 약간 겉핥기였어. 이 말이 아니야. 최소한의 센스는 발휘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센스가 그 나의 아둥바둥거림이었어. 그게 어떻게든 점수를 더 먹고자 하는 나의 아둥바둥거림이었거든. 얘들도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실력인데 누구는 72점, 누구는 92점 이런 것도 있어요. 실력 차이가 없는데. 진짜로. 걔네들 줄 놓고 나서 같이 논술 서술형 보내봐. 72점이 더 잘 나올 때도 꽤 많아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굉장히 간단해요. 자, 지금 뭐가 주어졌어?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fx가 뭐래? 마이너스 코사인 x래. 언제? 0부터 파이 사이에서 파이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는 사인 2분의 x래요. 자, 근데 fx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요. 밑에 박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럼 그림 좀 그려보자. fx 그림 그려볼게. 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릴 수 있겠지. 자,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요. 너무 적게 그렸나? 너무 적게 그린 것 같은데? 이상한데?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사인 함수, 사인 2x니까 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배 늘린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지. x자리에 2분의 x가 들어갔다 x축 방향으로 몇 배? 2배. x자리에 px가 들어갔다 x축 방향으로 몇 배? p분의 1배가 되는 거야. 확대 축소 변환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려보면은 사인 함수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달라붙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점 A를 잡았어요. 점 A랑 점 O를 연결을 했더니 그 중점이 어디 위에 있대? fx 위에 있대. 자, 그럼 생각해봐. A가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의 중점은 허공에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점 A는 어디에 있어야겠다? 요쪽에는 있어야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점을 A라고 잡아줄게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수능체제에서 모의고사에서나 수능에서나 지금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O랑 어떤 점을 이었을 때 그거의 중점이 함수 위에 있다 라는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지수함수에서 꽤 많이 나와요. 지수함수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얘랑 얘를 연결했더니 그거 중점이 또 이 곡선 위에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가 t, 여기가 x좌표 2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지금 y는 a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t 대입했을 때랑 2t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된다.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중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지금 이 점이 뭐 5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똑같은 식 써주시면 돼요. 똑같게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뭐 1대 3이다 아니면 1대 2로 내분하고 있다 이 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 몇 대면 1대 3 되겠지. 그럼 y좌표도 몇 대면 1대 3 될 거야. 그거 식으로만 쓰시면은 x좌표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x좌표 뭐라고 하자? t라고 하자. 여기 x좌표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2t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지금 여기 식에다 t 대입하고 여기다 2t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식 써볼게요. 자, 이 점 a를 가지고 식을 써보면요. 윗줄에다가 t 대입하고 나서 2배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t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 2t 대입할 건데 그게 2t 대입했을 때 값과 똑같게 하겠지. 2배를 했으니까. 그럼 아래줄에다가 2t 대입해주면 뭐가 되겠다? sin t가 되겠다라는 거. 자, 이거 내가 얘기했어. 자, A랑 B 사이에 비례식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 비례식 나왔어. 이렇게 나왔을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 뭐가 되는 거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될 거고요. 얘 뭐가 되겠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가 될 거야.
부호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결정 지으면 되는 거고 사이즈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 제곱의 합이 뭐가 돼야 되니까. 제곱의 합이 1 돼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야? 앞에 A 곱해놓고 앞에 B 곱해놨으니까 B 대 A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분자에다가 B랑 A 놓고. 근데 B랑 A는 아닐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분모에 뭐 곱해주자?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을 루트 씌운 놈으로 나눠주시면은 제곱의 합이 뭐가 되게 만들 수 있어? 1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얘가 뭐가 되는구나. 루트 5분의 2가 되고 얘가 루트 5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부호 아직 안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봤던 이 t라는 친구 어떤 범위에 있다? 2분의 파이랑 파이라는 범위 사이에 있다. 몇 사우면? 2사우면입니다. 2사우면이니까 누가 음수? 코사인 값이 음수가 돼야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조건, 가번 조건은 해석이 끝났어. 그러면 지금 이 지점 함수값은 뭐가 되겠구나? 자, 여기 함수가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t야. 근데 코사인 t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 루트 5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a라는 점 뭐가 되겠다? 루트 5분의 2가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번 조건 해석해볼게. 곡선 위에다가 전 b도 잡을 거거든요. 근데 a랑 b를 연결했더니 그거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대.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내분점 생각하는 거예요. 1대 내분점이 x축 위에 있다. 즉 점 A의 y좌표랑 점 B의 y좌표는 어떤 관계? 뿔마 관계다. 뿔마 관계다. 자, 한평 연결. 여기 중점 끝. 이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야, 그럼 지금 여기 이 점 y좌표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야. 이게 점 B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구하래 이제? OA의 중점과 점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데? x 변화량과 y 변화량 알면 되는 거거든요. 자, 두 점 표현해볼까? 자, 중점 OA의 중점하고 B를 연결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해달래요. 자, y 변화량 이미 써놨네 내가. y 변화량 몇이 되는 거야? 얘부터 얘까지가 되는 거지. 루트 5분의 3이에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x 좌표만 구하면 돼. x의 변화량만 알면 돼. 야, 근데 니네 이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야? 제일 마음이 편한 건 뭐야?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 구해가지고 빼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근데 못 구해. 왜? 우리가 x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언제만? 한중 1에서만 가르친다는 그 특수가 2분의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거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30도 45도 60도 아니면 우리는 그 값을 못 구한단 말이야. 물론 90도도 있고 좀 더 확장시켜서 75도랑 15도에 대한 값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30도 45도 60도 뿐이니까 그거에 대한 함수값은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 아니면은 못 구한다고 x좌표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망했네. 라고 생각해봐라. 지금 특수각이 아니면 더 땡큐야. x좌표 차이가요. x좌표 차이가 3분의 파이 이런 거 못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미적분법이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야. 문과 친구도 미안해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범위에서 이런 거 못 쓴다고. x랑 뭐 지금 얘랑 얘 사이 간격 3분의 파이가 된다 쳐. 이거 뭐가 되는데? 모른다고. 이과 애들은 쓸데없는 그 계산을 배워가지고 지금 저걸 전개할 수 있는데 확동 못 구한다고 이거를. 기하도 못 구해. 당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값이 특수각에 대한 값이 안 나왔는데 x좌표의 간격을 물어보고 있다. 그럼 이거 어디다 넣는 생각하면 좋을까? 어디다 넣은 문제로 생각하면 좋을까? 각변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각변환에서 먼저 때 x 플러스 2분의 파이, x 플러스 파이, x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런 지점에 대한 함수값을 얘기하거든요. 그지? 지금 졸라 웃긴 게 이 점에서 함수값이랑 이 점에서 함수값이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랑 루트 5분의 1이라는 값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사인 코사인 관계입니다. 제곱의 합이 뭐가 되는? 1이 되잖아. 그지? 제곱의 합이 1이 되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사인 코사인이 혼용될 수 있어? 얘가 뭐가 되면? 2분의 파이가 돼. 90도만큼 전개가 되는. 그리고 사실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뭔데? 파이잖아. 그 속에서 우리가 각변환의 각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건 2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2분의 파이 넣어보고 나서 써봐. 정말 되는지. 저기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 못 넣는다니까? 우리 못 고쳐 수험 범위에서.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응? 이거 보자마자 제곱의 합이 1이네?
그러면 지금 이 두 값은 사인 코사인 관계네. 사인 코사인 관계가 되려면은 얼만큼 각이 진전되면 되겠다. x좌표가 2분의 파이만큼 아니면 2분의 3파이만큼 진전이 됐을 때 생각해봐. 그냥 파이만큼 진전됐다고 해봐. 파이도 하면 어차피 코사인 값이 뭐 부호는 바뀔 수 있지만 코사인이 코사인 되거든요. 사인이 사인 돼요. 그 값만 달라진다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 간격은 뭐일 수밖에 없다?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x 변화량은 2분의 파이, y 변화량은 루트 5분의 3. 그래서 루트 5파이분의 6이 되겠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5파이분의 6 루트 5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 안 볼래. 너무 조잡스럽게 나왔어요. 빈칸 추론은 절대로 풀리면 안 돼요. 풀린 사람 2명 있을 거야. 일부러 내가 이거 넘어가자고 했는데 일부러 먹히고 있어. 보라고. 빈칸 추론은 3점짜리 3개다. 3점짜리 3개요. 사설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평가원에서는 지금 2010년 이후로 나온 모든 기출을 다 봤을 때 빈칸 하나하나 났을 때 4점 난이도를 물어본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식을 좌변 우변 막 왔다 갔다 시키다 보면은 니네 중학교 때 중3 때 막 그 식정에 막 미친 듯이 하던 시절 있잖아. 중3 고1 때. 그때 하던 짓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있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요. 22번은 겉보기 난이도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요. 겉보기 난이도는 어마어마해 보여 이거. 우선 니네들이 싫어하는 거 다 모아놨어. 첫 번째, 귀납 적정이 우선 싫어. 근데 그 문제야. 두 번째,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어. 하나도 아니고 2개야. 그리고 그 속에 글도 빽빽하게 다 채워져 있어. 난독증인 너네들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그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뭐뭐뿐이다, 뭐뭐만이다, 그 말까지 나와 있어. 사실 근데 그런 조건 나오면 감사해야 돼요. 식이 하나 더 주어진 거거든요. 뭐뭐뿐이다, 뭐뭐만이다 이런 말 자체가 식 하나 더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말 나왔을 때 무조건 물론 수능장에는 형광펜을 가져갈 수 없지만 거기다 조금 표시를 해두세요. 눈에 들어와야 그 생각을 밑에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내 풀어놓은 시험지 보러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왜 선생님은 안 치세요? 나 진짜 자기가 가지고 나는 난독증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니네 세대가 글을 잘 못 읽어.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니네는 우리 그 어르신들, 우리 말고 어르신들보다 나는 니네 세대지. 굳이 나누자면 이게 딱 그 저기 한 성인이 형 정도에서 끊기는 것 같아. 거기서부터 어른이란다. 어르신. 우리 그냥 애들. 당분간 성현이 형 괴롭히지 마요. 지금 미국에서 딸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세요.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니네가 우선 싫어하는 소재 마이너스 2A N 더하기 3 언제?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AN이 0보다 클 때는 A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주집합 AN과 BM을 이렇게 정의하겠다. AM은요 원소가 AK야. 근데 AK가 뭐냐? 여기에 K가 뭐라고 주어졌냐? M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BM은 뭐야? 원소가 K야 이거는. 원소가 K인데 어떤 K? AK가 뭐가 되는? 음수가 되고요. 역시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 아우 배 아파. 자, 양수. N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AM이라는 집합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M이라는 집합은 원소가 뭐야? M 이하의 자연수 K를 넣고 여기다 그 원소를 싹 넣으면 되거든요. 맞니?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m이 3이야. m이 3이야. 3보다 작거나 같은 k 1, 2, 3 여기다가 1, 2, 3 넣었어. a1, a2, a3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지금 a3은 얘다. 맞아 틀려? 왜? 내 뉘앙스가 틀려? 그것 때문이야. 집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표기 없다. 이거 모자란 애들이야. 이런 표현 못해요. 이런 집합 없어. 뭐라고 써야 돼? 1, 2라고 써야 되는 거야. 1, 2, 2 이런 거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AM의 원소의 개수는 뭐다? A1부터 AM까지의 값의 개수. 항의 개수가 아니라 값의 개수야. 항의 개수랑 값의 개수는 같지 않지. 예를 들어서 1, 1, 2, 3, 4, 5 이렇게 나왔어. 6항이. 1, 1, 2, 3, 4, 5 이렇게 나왔어. 항은 몇 개? 6개지만 값은 몇 개? 5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M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했을 때 밑에 어차피 표 나왔으니까 생각해야 되거든. 값의 개수다라고 생각해 줄게요. A1부터 Am까지의 값의 개수라고 생각할게요. 사실 이 표현도 뭐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어색해요. 어색해. 그냥 국어 부족한 애가 썼다고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얘는 뭐야? A1부터 AM까지 중에 뭐를 만족하는? 양수가 되는 항의 개수야. 그럼 지금 N, BM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 개수인 거야. A1부터 AM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양수의 개수가 BM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지금 가번 조건, 나번 조건 나왔거든? 자, 가번 조건은요, 얘에 대한 조건입니다. 뭐래? A6이랑 A9가 같아. 야, 니네 이 표현은요, 기출문제를 분석한 친구들이라면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졸라 많이 나왔어요. 평가원이랑 교육청에서 진짜 주구장창 나왔거든요. 21년부터 24년까지 해서 미친 듯이 나왔어요, 이 표현이. 뭐 지금 3년 치면은 모의고사 몇 개나 되니?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3년 치면은 교육청까지 다 포함해서 15개에서 20개 구사일 거야. 근데 아마 해마다 나왔던 귀납적정의 문제 중에 절반수 이상이 이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빈번하게 나왔어요. 값이 같다라는 표현. 값이 같다라고 나왔을 때. 값이 같다. 아니면 지금 두 항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아니면 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걸 수학에서는 3, 1, 6이라고 해요. 셋 중에 하나다. 둘을 비교했을 때 같을 수도 있고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얘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세 개 중에 하나다. 3, 1, 6이라고 하거든. 수학적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대소비교로 판단하시면 돼요. 대소비교 판단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간 거지. 이 시스템 몇 번 거쳤어? 3번 거쳤지. 3번 거친 후에 대소비교해야 돼.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증감이에요. 항에서 항으로 넘어갈 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둘 사이에 뭐를 결정지어? 대소관계를 결정짓는단 말이야. 맞니? 자, 그럼 첫 번째 틀에 대해서 좀 해석해볼까? 추입 판단을 할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어. 시스템 나왔으면 추입 판단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열하기 전에 추입 판단부터 하는 거야. 첫 번째 줄을 통해서는요, 무조건 음의 값이 양의 값이 되버려요. 맞아? 음수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겠대. 그럼 이거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뭐가 이거하니까 3을 더하게 되니까 무조건 이거의 결과는 0보다 작은 자식을 뭘로? 3보다 커지는 어떤 양수로 바꿔줍니다. 증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줄 봐봐. 양의 값을 갖게 되면요, 무조건 무슨 뜻하는 거야? 3을 빼버리는 거야. 빼고 계속 빼나가는 거지. 계속 빼나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음의 값이면 양수로 보내고요, 양의 값이면 음수로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 근데 얘는 첫 번째 줄은 무조건이야. 한 방에 양의 범위로 보내버려. 한 방에. 근데 지금 두 번째 줄 봐봐. 얘가 지금 105야. 30 빼봐. 미쳐버리지. 계속 빼야 돼. 그런 상황도 있어요. 어떤 값이 너무 커버리면은 계속 아랫줄만 지금 찾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디에 진입했을 때, 음의 값에 진입했을 때 팡 튀기는 거야. 그럼 다시 또 30 빼나가는 거지. 또 팡 튀어. 또 30 빼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야,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n축 위에서 놀게 될 때는요, 뭔가 반복되는 모양새를 띠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첫 번째 줄 통해서는 뭐? 증가. 두 번째 줄 통해서는 뭐?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다가 꺾은 선 그려보자고. 야, 첫 번째, 지금 6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만 나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6번째 항이 뭐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어차피 다음 항 찾으려면은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줘야 돼. 그지? 자, 6번째 항. 양수다라고 해보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9번째 항은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같은 값이 돼야 돼. 양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같은 값이 돼야 돼. 그럼 한번 빼보자. 3을 뺐어. 그냥 내려갔어. 3을 뺐어. 양의 값이 될 수도 있어. 그지? 자, 어차피 지금 양수도 시작했으니까 두 번째 값도 뭐가 되는 것부터? 양의 값을 갖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계속 아랫줄만 3번 연곱해서 이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같은 값 나올 수 있어 없어? 계속 30 빼게 되면 같은 값 나올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빼고 뺀 다음에 켜야 돼. 뭘로? 첫 번째 줄로. 그게 얘랑 얘가 같아질 방법이야. 뭐? A7이 양수일 때. A6과 A7이 양수일 때는요. 무조건 A8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로 진입을 해야 되고요. 음수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무조건 양수가 되겠다는 얘기 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 그냥 써보자. 계산하지 마. 눈으로 가능합니다. 얘랑 얘가 지금 몇 차이나? 몇씩 뺐어? 32번 뺐지. 6 차이나. 그지? 6 차이나. 그럼 지금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냐?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3을 더했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다시 6만큼 커졌거든요. 그럼 3 더하기 전에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배 한 곳에 있어야 되지. 이 자식을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거기다 3을 더했단 말이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배를 했을 때 몇이 커져야 되는 거야? 총 6이 내려왔다가 6이 올라가. 그지? 근데 마지막에 3을 더했거든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2배를 했을 때 몇이 커져야 돼? 3이 커져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다는 얘기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배를 했을 때 얘가 뭐가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1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는 2고 얘는 5고 얘도 5가 되겠다라는 얘기 바로 할 수 있겠다는 거야. 맞아? 간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수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6이 5고 A7이 2고 A8이 마이너스 1이고 A9가 5가 되는 상황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시작을 뭘로 했어? 양수로 했잖아. 양수로 시작하는 것 중에 지금 하나 안 본 거 있지? 자, 여기서 지금 방금은 3 뺐을 때, 처음에 3 뺐을 때 그냥 양수가 됐어요. 뭐가 될 수도 있어? 음수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6, 7, 8, 9. 자, 여기에서 음의 값을 내려갈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빵 띄워야 돼. 근데 빵 띄웠을 때 얘보다 작은 곳으로 가면 돼, 안 돼? 양의 값으로 갈 건데 얘보다 작은 데로 가면 무조건 또 3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라인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 하우! 막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뭐? 3을 빼서 같은 값을 유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맞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라. 3을 뺐어.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3을 뺐어. 그래도 얘랑 얘가 어때? 같아. 그럼 지금 얘랑 얘는 몇 차이 나야 돼? 6 차이 나면 되지. 여기서 3 더한 거랑 여기서 3 뺀 게 같잖아. 그럼 얘랑 얘는 6 차이 나야지. 맞아?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갈 때 6 차이 나는 거 우리 지금 방금 케이스에서 했는데 어디서 어디로 보냈어? 마이너스 1에서 5로 보냈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가 되면 끝나네? 그럼 얘는 2고 얘도 2가 되겠네? 이 구조가 나온다. 맞아? 6, 7, 8, 9 얘가 뭐가 되는 상황? 2, 마이너스 1, 5, 2가 되는 상황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양에서 시작하는 거 다 했네. 더 없어. 지금 소항에서 3 뺐을 때 양수로 머무르는 거,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넘어가는 거 두 가지 다 봤잖아. 그지? 그럼 양에서 시작하는 거 끝이야. 뭐 남았어? 어디서 시작할까? 아예 음에서 시작하자. (6, 7, 8, 9) 자, 음에서 출발. 무조건 양수 가야겠네. 그지? 양수 갔다 음수로 내려오면 돼, 안 돼? 음수 내려오는 순간 빵 껴야 되지. 근데 얘랑 같은 값 유지해야 되지. 그럼 올라간 상태에서 뭐 해야 돼? 30 빼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이거밖에 없다고. 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내려왔어? 6만큼 내려왔어. 그럼 음수에서 양수로 빵 뛸 때 6만큼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방금 봤던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과 5밖에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1, 5,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맞아? 이게 지금 초반 이 친구 분석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겁내지 않고 그냥 쓰셨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절대 복잡한 내용이 아니야. 근데 얘네들 이런 거 문제 해석지 같은 거 보잖아요?
되게 보기 쉽게 써놨어. 막 이상한 표 그려놓고 거기다 뭐가 뭐인 경우, 뭐가 뭐인 경우 막 말로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럼 보지 말고. 자, 얘가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1에서 5로 2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자, 그럼 이제 가본 조건 해서 끝이야. 케이스 몇 개 나왔어? 3가지 나온 거야. 이제 나번 조건으로 가볼 거예요. 나번 조건을 봤더니 얘랑 얘가 같을 때의 m 값이 8이랑 9뿐이래. 8이랑 9뿐이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거 갖고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를 봤을 때 값의 개수랑 뭐의 개수가 같다? 양수 개수가 같다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8번째까지 쫙 나열을 했을 때, 자, 얘 가렸어.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는 히든이야. 그 펜은 쪼는 맛이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볼 거야. 여기까지 뭐랑 뭐가 같아? 뭐랑 뭐가 같다고? 값의 개수랑 양수의 개수가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를 택했어? 8을 택해줬어. 얘를 만족하는 놈으로 8을 택해줬어.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 보자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더니 양수가 하나 늘어났네. 맞아? 이걸 생각할 건데 얘가 8일 때랑 9일 때가 몇 차이나? 지금 얘는 1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요, A6과 A9는 값이 같기 때문에 값의 개수는 얘를 추가한다고 해서 늘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문제 어때? A6과 A9가 좀 같다라고 그랬지. A6과 A9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얘를 생각할 때 8 대입했을 때랑 9 대입했을 때 이거의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양수의 개수가 9번째 양수는 된다 안 된다? 9번째 양수가 되면 하나 늘어나 버리잖아. 얘는 하나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9번째이 뭐가 되면 양수가 되면요 8과 9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거의 결론이 뭐야? 9번째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9번째이 양수가 돼버리면 얘는 개수가 안 늘어나는데 8에서 9로 갈 때, m이 8에서 9로 갈 때 얘는 안 늘어나는데 얘는 하나 늘어나 버린단 말이야. 이때랑 이때 뿐이다? 다 아니라 나 아직 뿐이다는 안 썼어. 얘랑 얘일 때 얘랑 얘가 같다 라는 말을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8, 9가 함께 할 수 없다고. 뭐가 되면? 9번째이 양수가 되면 석 지울 수 있겠네? 얘는 음수니까 얘는 살릴 수 있는 거야. 8과 9가 공존할 수 있게 됐어. 그지? 8, 9 뿐이다. 8이랑 9 뿐이다. 우리 지금 뭘 아직 안 보였어. 8, 9 말고 다른 놈들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지? 성립하지 않아야 돼. 다른 놈들은 그러면 뭐 해야 되니? 우리 지금 한 몇 개밖에 안 써 있어. 4개밖에 안 써 있지. 4개밖에 안 써 있어. 그런데요,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또 딱 나왔지. 뭔 소리야? 주기다야. 주기다. 주기를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다시 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을 저 시스템에 넣었더니 5가 나왔잖아. 5를 저 시스템에 돌렸더니 2가 나왔잖아. 그런데 얘가 또 나왔어. 그럼 다음은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여기 뒤는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뭐만 찾으면 돼? 첫 번째부터 5번째 항까지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여자 보자. 6번째 항, 5번째 항,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항. 자, 써볼게요. A6은 몇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음의 값이 나왔어. 음의 값 전 항은 무조건 뭐야?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양수밖에 못 만들어요. 두 번째 줄을 통해서만 음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전 항은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아? 3 뺀 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4번째 항 바로 구할 수 있을까? 무조건 5예요. 왜? 첫 번째 줄을 통해서는 결론이 무조건 뭐보다 큰 양수?
첫 번째 줄을 통해서는 3보다 큰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가 나와버렸어? 3보다 작은 양수가 나왔단 말이야. 첫 번째 줄을 통해서는 2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을 따라가야겠다는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는 3보다 큰 양수네. 그러면 첫 번째 줄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줄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해주셔야겠지. 자, 두 개로 이제 쪼개집니다. 자, 첫 번째 줄 따라왔다면 뭐가 되는 거고요? 에? 뭐가 돼? 마이너스 1 맞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따라왔다면 뭐가 되는 거야? 8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마이너스 1은 뭐밖에 없어? 그 전항은 2뿐이야. 몇 차이밖에 없대요. 자, 그 다음 2가 나왔어. 이게 존나 싫어. 자, 첫 번째가 뭐가 되겠다? 5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줄로 갈게요. 8이 나왔어. 3보다 큰 양수니까 위에 줄 아래 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따라가게 되면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따라갔다면 11이 됩니다. 자, 얘는 뭐가 되고요? 얘는 무조건 어디서 왔어? 3 빼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이거 2분의 1에서 왔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첫 번째 줄 따라왔다면 마이너스 4였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줄 따라왔으면 14였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생각해봐. 우리가 AM의 원소의 개수랑 AM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M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기 제일 쉬울 때가 언제야? M이 몇일 때? M이 몇일 때 제일 찾기 쉬워? 당연한 얘기 물어보는 거야. M이 1일 때 찾기 제일 쉽잖아. 그럼 1 넣어봐. NA1 몇 개? 무조건 하나야. 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값의 개수 하나밖에 없겠지. 그럼 얘랑 같으려면 얘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같지 않으려면 얘는 0이 되면 돼. 근데 생각해봐라. BM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뭐랑 같다? 양수 개수야. 근데 M이 1일 때 성립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1 대입해서 1이 되거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초항이 A1이 무조건 뭐가 돼야겠다? 음수가 되어야만 한다야. 음수가 되어야만 한다야. 그래야 같지 않죠. 1 대입하면 안 돼야 되잖아. 성립하지 않아요. 8이랑 9 대입했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다 안 돼. 얘만 돼. 끝났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딱 끝나고 나면은 5E-1 5E-1 이게 반복됩니다.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랬어? 30번째 항까지 더하랬지. 그치? 그 속에 네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주기가 몇 번 반복돼? 9번 반복되겠죠. 5E-1이라는 5E-1이라는 이 주기가 9번 반복될 거야. 네 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총 27개의 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항은 몇이고요? 6입니다. 그래서 6, 9, 54 하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더해주시면 30번째 항까지 하면 나오겠지? 더하면 몇이야? 1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몇이다? 69가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니네 지금 겉보기 난이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 난 그 기출문제에 있었던 난이도 높았던 그 기납적인 문제가 훨씬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거보다. 물론 따져야 되는 게 우선 얘도 따져야 되고 얘도 따져야 되고 뭐 지금 가번 나번 조건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근데 그냥 각각 판단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 불편하지도 않고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오거든. 사실 이쁜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 이게 어떻게든 22번 만들어내려고 요소를 쌓았거든. 그냥 사고의 깊이를 확 깊게 물어본 게 아니라 얇게 툭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톡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합쳐서 한번 탁 물어보고 그러니까 22번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20번 보고 3점짜리 3개라고 하잖아. 근데 그 3점 아니잖아요. 4점이잖아. 이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좀 있고 걸리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굉장히 막 와 창의적인 문제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원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